안녕하십니까. 언론홍보팀장 최홍관입니다. 지금부터 평택항 신생매립지 경제 분쟁 관련 대법원 최종 판결에 대한 비대면 브리핑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정장선 평택시장의 브리핑이 있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저 평택시장 정장선입니다. 이제 브리핑이라기보다는 그냥 인사 말씀을 이렇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많은 언론인들께서 이렇게 함께 해 주신 것은 평택항 경계 분쟁에 대한 관심과 평택에 대한 애정이 각별하기 때문이라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도와주신 언론인 여러분께 다시 한번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여러분께서도 잘 알고 계시겠습니다만 오늘 대법원에서 평택항 신생매립지 경계 분쟁에 대한 그 최종 판결을 이렇게 하였습니다. 오늘 판결은 지난 2015년 5월 4일 행안부 장관이 평택항 신생매립지에 대하여 법률과 매립 목적 및 국토의 효율적 이용 등 모든 사항을 종합하여 서해대교 인근 제방 아래 부분을 평택시 관할로 결정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충청남도 당진 아산시가 행안부 장관의 결정에 불복하여 대법원의 귀속 자치단체 결정 취소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또한 헌법재판소에 자치권 침해를 주장하며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하였습니다. 그동안 우리 평택시에서는 평택항 신생매립지가 평택시 관할이 합당하다는 논리 개발에 모든 행정력을 집중해 왔습니다. 그중 대표적인 사례로 현 분쟁 지역은 우리 어민들이 생활 터전이었다는 고증 자료 발굴과 각종 인프라 및 기반 시설에 대한 구축 현황, 매립지 내 사건 사고에 대한 우리시 대처 및 처리 현황, 경기도와 평택시가 평택항 개발과 관련한 항만 인프라 조성 사업 현황 자료를 비롯한 매립지 개발로 인한 어항시설 소멸과 그리고 인근 상권 붕괴 자료 발굴 제시 등 다수의 자료를 재판부에 제시하였고, 이와 더불어 시민단체 등에서도 평택항 수호를 위해 대법원 및 헌재 앞에서 1인 시위 전개와 귀속 촉구 탄원서 제출은 물론 경기도와 평택시 의회 차원의 의견서 제출 등 평택항 신생매립지를 수호하기 위해 민간이 하나가 되어 그동안 모든 노력을 다해 왔었습니다. 그리하여 지난해 7월 16일 날 헌법재판소는 충남 당진 아산시 등이 제기한 자치권 침해 권한쟁의 청구에서 자치 권한이 침해되었다는 주장은 타당하지 않다는 각하 결정을 한 바 있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대법원은 주민의 편의성, 신규 토지의 효율적 이용, 도로 하천 자연지역 및 행정의 효율성 등 모든 것을 고려하여 평택시 주장의 당위성을 인정, 평택항 신생매립지는 평택시 관할로 최종 판결하였습니다. 대법원 판결로 평택항 신생매립지 중 총 648만 평 중 619만 평은 평택시 관할로, 그리고 29만 평은 당진시 관할로 이제 확정이 되었습니다. 이번 판결로 지난 16년 전에 잃었던 우리 땅을 다시 찾고 우리 평택의 자존심을 되찾는 뜻깊은 일이 되었습니다. 그동안 54만 시민의 염원을 담아 대법원 및 헌법재판소에서 1인 시위 등 우리 땅을 수호하기 위해 적극 참여해 주신 시민 여러분과 각 단체의 단합단 노력에 다시 한번 시민을 대신해서 깊이 감사를 올립니다. 아울러 평택항 수호 범시민운동본부 김창규 이주상 공동대표님을 비롯한 임원 여러분, 그리고 이동훈 사무국장님, 그리고 이재창 경기도민회장님과 임원진, 홍선희 시의회 의장님을 비롯한 평택시 의회 의원님, 그리고 유이동 홍기원 국회의원님, 이재명 경기도지사님과 경기도의회 김재균 의원님을 비롯한 모든 경기도의회 의원님들께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평택시의 2,200여 명의 공직자의 끊임없는 노력과 그리고 전폭적인 성원이 있어 가능했으며 이 자리를 빌어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언론의 위치에서 평택의 입장에 아낌없는 지지와 격려를 보내주신 모든 언론인 여러분께도 깊이 감사를 드리며 평택시장으로서 오늘 노력해 주신 모든 분들과 함께 오늘 이 자랑스럽고 좋은 날을 같이 축하
이렇게 하고자 합니다. 평택강 경계 분쟁이 마무리되었지만 당진 아산시와의 싸움에서 이겼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평택강은 우리만의 것이 아니고 이 국가와 경기도 그리고 평택시와 당진시 모두 함께 키우고 발전시켜야 할 소중한 자산이기 때문입니다. 아울러 당진시와도 상생 협력을 도모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언론인 여러분께서도 지속적인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바라며 시민중심 평택, 새로운 미래 평택을 창조하는 데 소중한 밑거름이 될 수 있도록 아낌없는 조언과 협력을 보내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평택강 신생매립지 경계 분쟁에 따른 대법원 최종 판결에 대해서 제 인사 말씀을 마치고 다음은 우리 평택강 수호 범시민 운동본부 김창규 회장님의 인사 말씀이 있도록 하겠습니다. 평택강 수호 보험시민운동본부 성님 대표 그리고 경기도 대책위원회 공동위원장 김찬규입니다. 오늘 평택강 신생매립지 대법원 판결에 즈음해 가지고 언론인 여러분들께서 이와 같은 자리를 만들어 주신 데 대해서 우선 감사의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오늘은 참으로 가슴 벅차고 기쁨이 넘치는 경기도민, 평택 시민의 만세의 날입니다. 평택시의 새 역사가 창조되는 위대한 승리의 날이라고 하겠습니다. 지난 날들을 회고하여 보건대 평택강 신생매립지 충남 당진과의 경계 분쟁은 참으로 20여 년간의 지루한 전쟁이었습니다. 2000년 9월 7일 당진군이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 심판 청구를 하면서부터 분쟁은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 당시 우리 평택시 입장은 평택강 신생매립지가 평택시 땅에서 도로, 전기, 통신, 수도, 가스, 치안, 소방, 환경처리, 우편 등이 연결되어 있어서 법리상 당연히 헌법재판소가 평택시에 손을 들어줄 것으로 안일한 대처를 하는 와중에서 당진군은 거대 변호인단을 선임하여 간교한 법률을 구성, 대처하였음은 물론이고 그 당시에 헌법재판소의 대법관이 9명 중 3명이 충남 출신이었음을 기화로 해서 온갖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대처함으로써 헌법재판소는 2004년 9월 23일 평택강 신생매립지를 당진군으로 귀속 결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다행히도 헌법재판소는 판결문 후미에 당진군으로 귀속된 결과가 불합리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국가가 법률과 대통령령으로 관할구역을 다시 변경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판시를 하였습니다. 그러나 그 당시에 우리 평택시의 정치권, 평택시 각급 단체장, 지도층, 인사들은 누구도 당진군으로 귀속된 평택강 신생매립지를 다시 찾아와야 한다는 움직임이 전혀 없었습니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평택시 발전협의회는 원례회의를 수차례 개최를 해가지고
공론을 와서 평택항 되찾기 범시민 운동본부를 창립을 해가지고 평택항 신생매립지 되찾는 운동을 전개하기로 하였습니다. 평택시 발전협의회는 2005년부터 헌법재판소가 판시한 평택항 신생매립지가 당신으로 지속된 결과가 불합리하다고 판단되는 법률과 대통령령으로 관할구역을 다시 변경할 수 있을 것이다 라는 판시를 근거로 해서 역대 대통령, 국회의장, 그 당시 내무장관, 국회 법사위원회 등의 지방자치법 제4조 1항과 2항을 개정해 줄 것을 청원을 한 바 있습니다. 그 후 5년이 경과한 시점에서 우연인지는 몰라도 내무부는 국회의 지방자치법 제4조를 4조 개정안을 제출해서 2009년 4월 1일부로 그 법이 국회를 통과하는 쾌거를 이루게 되었습니다. 개정된 지방자치법에 근거해서 그 당시 송명호 시장의 적극적인 협조로 2009년 12월 8일에 평택항 되찾기 범시민 운동본부를 1000여 명이 모인 가운데 남부문예회관에서 창립 결의대회를 갖게 되었습니다. 지방자치법이 통과되었으나 평택항 신생매립지보다 늦게 출발한 새만금 경제분쟁은 그 당시 행자부가 중앙분쟁 조정위원회에서 기속자치단체 결정을 하면서 평택항 신생매립지 경제분쟁 문제는 지방자치법 개정이 3년이 경과하도록 분쟁조정위원회조차 개최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이에 평택항 되찾기 범시민 운동본부 임원 6명은 당시 이재영 지역국회의원의 주선으로서 행자부 장관과의 면담이 성사된 자리에서 강력한 건의를 함으로 해서 평택항 신생매립지 중앙분쟁 조정위원회를 개최해 주겠다는 내무부 장관으로부터의 확답을 얻어낸 바 있습니다. 그래서 4년간의 엄중한 심의를 거쳐서 2015년 4월 13일 행자부는 평택항 신생매립지의 상당 부분을 평택시로, 그 일부분을 당진으로 귀속 결정하는 의결을 본 바 있습니다. 그러나 충청남도는 행자부 귀속단체 결정에 불복하고 개정된 지방자치법에 근거하여 2015년 5월 18일에 대법원에 이의제기 소송을 하였고 2015년 6월 13일에는 헌법재판소에 자치권 침해 권한쟁의 심판 청구를 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이와 같이 당시 행자부의 평택항 신생매립지 상당 부분을 평택시로 결정하는데 그 당시에 원유철, 유이동 두 국회의원의 그 눈부신 그 활동과 또 그 당시 그 평택시의회 또 경기도의 시민단체장, 지도층 인사, 또 아울러 그 당시 평택시장의 눈부신 활동으로 해서 좋은 결과를 얻어내게 됐습니다.
충남에서 제소한 대법원 헌법재판소의 판결 문제는 우리 이재명 경기도지사 또 우리 삼선구의 국회의원 출신 정장선 시장님의 눈부신 활약으로서 경기도민과 평택 시민의 기대를 크게 충족시키는 결실을 이룩하게 된 데 대해서 무한한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특히 경기도 대책위원회와 경기도의회, 평택시의회, 그리고 전 대법관 유지담 변호인이 이끄는 KCL 법무법인, 그리고 광장 법무법인을 이끄는 고원석, 이종석 변호인들에게도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동안 평택항수어 범시민운동본부 이주상 공동대표께서는 경기도의회 부의장을 지nem으로 해서 우리가 평택항 대책회 운동을 하는데 지대한 역할을 했고, 또한 우리 운동본부 임원 여러분과 또 평택시의 지도층 인사 모든 분들, 그리고 평택 시민들의 눈부신 결속과 협조에 대해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끝으로 이 나라의 사법부는 공정하고 정의로운 판결을 내림으로 해서 국민들에게, 특히 경기도민과 평택 시민들에게 무한한 신뢰를 갖게 한 데 대해서 대법원 헌법재판소의 대법관님들께 존경의 마음을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경기도민과 평택 시민 여러분, 그리고 우리 경기도와 평택 시민, 저는 만세를 부르겠습니다. 그리고 사법부의 만세, 대한민국 만세의 날이라고 저는 얘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서 저의 인사의 말씀을 전부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다음은 질의응답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문하실 언론인께서는 오픈 카톡방에 소속과 성함, 질문 사항을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니, 언론이 하시는 거기 때문에. 예. 나 그 메모 좀 줄래? 예, 먼저 아시아 뉴스통신 강기성 기자께서 질문하셨습니다. 평택항 개발 주거 상업시설 개발 계획과 평택 남북부보다 소외된 서부의 발전을 위해 평택항과 연계한 어떤 부분을 계획하고 계시며 언제쯤 목표 계획이 달성한지와 인구 증가가 가능한지 질의하셨습니다. 여러 가지를 너무 한꺼번에 질문하셔가지고 제가 답변드리기 좀 어려운데, 오늘을 계기로 해서 우리 이제 평택항이 한층 더 도약하는 그런 계기로 저희들이 만들어야 되겠다는 각오를 가지고 있고, 또 평택항의 발전과 함께 우리 좀 침체된 서부 지역을 이번에 발전시키는 새로운 전기를 이렇게 만들어야 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빠른 시간 내에 오늘 판결에 대한 의미, 그다음에 앞으로 저희 계획을 별도로 설명드리는 계획을 바로 가질 예정입니다. 그때 자세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데일리와이 이근 기자께서 질의하셨습니다. 이번 판결의 승소 포인트는 무엇인지 질의하셨습니다. 예, 아까도 저희가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이 대법원이 이 정부의 이 지방자치법 등을 정부에서 이렇게 제정할 때
대법원과 헌재에서 제시해준 기준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뭐 주민의 편의성이라든가 행정의 효율성 이런 등 몇 가지 제시를 한 바 있었고, 저희들이 지난번 평택항 그 현장 검증 당시 이런 부분들, 그러니까 대법원이 제시한 기준에 평택항이 얼마나 부합되는지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을 드렸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 당진의 주장으로 됐을 경우 이 매립지가 3개 시로 나눠져야 됩니다. 이럴 경우 그 주민들이 얼마나, 주민이나 거기 입주해 있는 기업들이 얼마나 불편함을 가져야 될지, 또 문제가 발생할지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을 했고, 또 이 매립지나 이 서부도 쪽에, 심지어는 서부도까지 저희 평택시에서 모든 기반시설, 뭐 상하수도뿐만 아니라 가스, 전기 이런 모든 것들을 앞으로 평택에서 공급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나눠졌을 경우 생기는 행정의 혼란과 비효율성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을 했습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대법원이 제시한 4가지 기준에 평택시가 부합하다는 것을 저희들이 모든 자료를 다 찾아내고 제시를 함으로써 아마 그 부분이 설득력을 얻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다음 평안신문 이성관 기자께서 질의하셨습니다. 오늘 판결 이후 평택항 매립지 활용 방안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예, 저희들이 이제 평택항에 대해서는 그동안 추진해 온 것들이 있습니다. 지금 기존에 개발이 진행된 부분들은 빠르게 진행할 계획이고요. 그다음에 또 두 번째는 이종배후 단지 등 앞으로 저희들이 개발할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정부하고 긴밀히 협의해가면서 이 부분도 차질 없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제가 지난번 총리 주재 미세먼지 특별위원회에서 이 평택항이 한 600만 평이 매립되는데 녹지 공간이 2만 평뿐이 없습니다. 그래서 최소 50만 평의 녹지를 좀 해주도록 건의를 했고, 해수부에서는 이 부분을 적극 검토를 하도록 해서 올해 연말에 평택항 그 기본계획 변경할 때 이 부분을 이제 반영시키는 부분을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평택항 매립이 신속하게 되도록 하는 뿐만 아니라 이 지역을 차질 없이 정부와 협의해서 가장 우리 평택시에 부합하고, 또 앞으로 미래에 우리 평택항 발전에 가장 적합하도록, 그리고 친환경, 그다음에 시민들이 즐겨 찾을 수 있는 친수 공간까지 엮어서 하도록 할 생각입니다. 그리고 최근에 이 매립지에 대한 관광지 개발 등 많은 투자 이슈자들을 평택으로 초청해서 저희들이 설명을 드리고 있는데 긍정적 답변도 얻고 있어서 저희들이 이 부분에 앞으로 주력할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경기TV 종합뉴스 조혜영 기자께서 질의하셨습니다. 경기도와 평택시가 평택항 개발과 인프라 조성 사업을 어떻게 추진할 것인지 질의하셨습니다. 예,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정부에서 이번에 4차 항만 기본 계획을 새로 이제 보강을 하면서 이제 평택항에 대해서는 이 다목적 거점 항만으로 키우겠다. 그리고 그러니까 우리 서해 시대의 핵심 거점 항만으로 키우겠다고 이렇게 발표한 바가 있습니다. 이 계획에 맞춰서 저희 평택시는 지금까지 좀 약간 취약했던 부분에서 계속 보완해서 물동량뿐만 아니라 대중국 교역의 창구 역할을 확실하게 하도록 할 생각입니다. 그리고 지금 활성화되어 가고 있는 전자상 거래 이 부분도 저희들이 인천항을 이미 거의 2배 가까이 앞서가고 있습니다만 이 부분들이 특화하는 작업을 하는 등 미래 항만으로 나가는데 모든 노력을 다할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광교신문 지용진 기자께서 질의하셨습니다. 앞으로 주변 시와의 상생 협력도 중요할 것으로 같은데 이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이 있는지 질의하셨습니다. 예, 어차피 오늘 좀 판결이 났습니다. 지금 당장 하기는 좀 쉽지 않으리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앞으로 이제 시간을 가지면서 당진, 아산 그리고 충남과 함께 우리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평택항이 이 서해안 시대에 복합 거점 항만으로 확실하게 자리 잡을 수 있도록 같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대화를 이렇게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평택뉴스 김용철 기자께서 질의하셨습니다. 당진 관할 지역 29만 평에 대한 전기, 수도 등 편의 지원은 어떻게 되는지 질의하셨습니다. 예, 지금도 계속 공급이 되고 있고 또 앞으로 이 부분도 거기 입주해 있는 기업들이 아무 차질이 없도록, 불편함이 없도록 저희들은 당진시와 협조해가면서 최선을 이렇게 다할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지금 기자님들 중에서 이제
시장님께서 설명한 부분에 대해서 질문을 해주시는데요. 미리 설명한 부분은 건너뛰도록 하겠습니다. 경인종합일보 배명호 기자께서 질의하셨습니다. 오늘 판결 이후 시급한 우선 사업과 향후 대책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아까 좀 충분히 다 말씀드렸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이번에 이 갈등 구조가 좀 마무리되기 때문에 좀 우리 평택 당진항이 서해안 시대의 핵심 거점 항만으로 커갈 수 있도록 앞으로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 그리고 정부 그다음에 지방 도 그다음에 우리 지자체 그다음에 관련 업체들과 앞으로 향후 발전 방향에 대해서 또 정부가 이번에 마련한 4차 항만 기본 계획에 대해서 우리가 앞으로 서로 협의해가면서 이번에 이제 발전 계획을 차분하게 수립해 나가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다 드렸고요. 그리고 친환경 친수 공간을 확대하고 그다음에 배후지에 대한 개발도 저희들이 빨리 가속화를 시켜서 이 부분도 차질 없이 하겠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런 평택항의 발전이 서부 지역 또는 평택 전체의 발전으로 연결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다할 생각이고 특히 침체되어 있는 우리 서부 지역 발전에 새로운 모멘텀이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앞으로 최선을 다할 생각입니다. 다음 주 중 저희가 이 관련 후속 조치를 또 종합적으로 저희들이 발표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때 많이 관심 가지고 그때 참여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네, 질문하실 글을 작성하는 동안 잠시 기다리겠습니다. 맨 마지막에 질의하신 거는 좀 전에 시장님께서 답변을 하셨기 때문에 동일한 질문에 대해서는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좀 아마 대개 질문이 많이 나오고 이렇게 한 것으로 저희들이 가름하겠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이제 다음 주 초쯤에 저희들이 이 서부 평택항 발전 그다음에 우리 새로운 서부 지역 발전 방향에 대해서 저희들이 구체적으로 또 이렇게 발표를 하고 또 설명할 기회를 드리겠다고 했기 때문에 또 나머지는 그때 저희들이 충분히 논의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오늘 이렇게 참여해 주신 언론인 여러분께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아까 김창규 우리 회장님께서 많은 소회를 담은 그런 말씀을 해 주셨는데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이주상 공동대표님, 그다음에 이동훈 사무국장님 등 모든 분들께 깊이 감사를 드리면서 이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브리핑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